wouldn't hit a guy with glasses on, would you? Huh? 파란 쫄쫄이에서 간지나는 블랙슈트로, 싸구려 아동 히어로에서 하드코어한 다크나이트로, 카우보이 마냥 던지던 로프에서 그래플링 건으로, 배트모빌, 배트윙, 그리고 무엇보다도 I'm Batman. 를 유행시키며 배트맨 하면 떠오르는 대중적인 모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원작보다도 더 원작 같은 작품, 팀버튼의 배트맨 모던 에이지 시리즈입니다. 그 중에서 시리즈의 시작을 알린 1편 속의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배트맨은 4,800만 달러의 제작비로 4억 1,100만 달러, 하나로 대략 5,700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1989년 글로벌 흥행 순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트를 친 배트맨은 1년 후에 개봉한 로보캅과 함께 성인층에게도 어필하기 시작하며 이후로부터 블레이드, 엑스맨, 스파이더맨 등 DC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슈퍼히어로 영화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작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Now that's good work. 평가는 로튼토마토 77%, 메타크리틱 69점, IMDb 7.5로 팀버튼 감독 특유의 연출이 많이 묻어나서인지 호불호가 좀 갈리기는 하지만 역대 최고의 배트맨으로 평가받는 마이클 키튼과 조커를 맡은 잭 니콜슨의 미친 연기력, 그리고 인트로에서 설명한 것처럼 배트맨이 다크 히어로물로 자리 잡게 된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배트맨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오프닝 씬에서 신발을 자세히 보면 나이키 신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에어 트레이너인데 당시에 나이키에서 협찬을 받고 배트슈트 전체를 나이키 브랜드로 제작할 계획도 있었지만 좀 아니다 싶었는지 결국 신발만 에어 트레이너를 검은색으로 칠해 신었다고 합니다. 영화 속 첫 번째 오게티로 배트맨이 나이키 신발로 강도를 차버릴 때 우측 상단을 자세히 보면 도둑을 뒤로 끌어당기는 와이어가 살짝 노출됩니다. 아직까지도 배트맨을 상징하는 대사 I'm Batman. 는 대사뿐만이 아니라 배트슈트를 입을 때마다 낮은 톤의 목소리로 연출된 건 원작 코믹스에도 없는 설정으로 이 영화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원래는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라기보단 영화 시작부터 배트맨의 어두운 면을 표현하기 위해 마이클 키튼이 목소리를 한번 깔아본 건데 This sort of sets what that character is and what right in that one line. You know, we knew it wasn't a I'm Batman, you know. 결국 이 기법은 각종 애니메이션과 영화 속에서 음성 변조 설정이 따로 생길 만큼 배트맨을 상징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집하면서 이 장면 속의 오게티를 하나 더 찾았는데 배트맨이 등장하기 전 강도들이 돈을 세며 대화 중 손에 들고 있던 현금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Batman, listen to me. There ain't no bet. 배트맨에 대해 조사하던 녹스가 사무실로 돌아올 때 동료들이 박쥐 그림을 건네주며 조롱하는데요. Knox, I got something for you. 그림을 자세히 보면 밥 케인의 그림입니다. 밥 케인은 배트맨을 포함해 DC 코믹스 대부분의 초기 캐릭터들을 공동 제작한 만화가입니다. 단 실질적으로 배트맨을 창조한 만화가는 빌 핑거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원작 팬들에게 욕을 좀 먹기도 했습니다. 녹스와 비키의 첫 만남에서 본인이 기자로 활동한 코르토 멀티즈 사건에 대한 잡지를 보여주는데요. 자세히 보면 비키의 철자가 틀렸습니다. 비키 베일은 1948년부터 원작 코믹스에서도 등장하는 캐릭터로 Y가 아니라 I인데 영화에서는 철자를 바꿨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엔딩 크레딧에서는 또 제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키가 기자로 활동한 코르토 멀티즈는 DC 코믹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가공의 국가로 후에 더 수이사이드 스쿼드에서 주 배경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Corto Maltese is a small island nation off the coast of South America. Actually, I was in the Corto Maltese. 화학 약품통에 빠져버린 잭 네피어는 의사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피부가 하얗게 탈색되어 버리는데 광대처럼 변한 얼굴을 보며 멘탈 나간 조커는 미친듯이 웃으며 퇴장합니다. 하지만 계단을 올라갈 때 자세히 보면 하얗게 변한 조커의 모습이 아닌 그냥 배우 잭 니콜슨의 쌩얼인 게 살짝 티납니다. 조커의 분장을 담당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닉 더드맨이 직접 지적한 오게티도 하나 있습니다. 잭 네피어가 조커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첫 장면에서 You can call me Joker. 목적에 보라색 페인트가 눈에 띄게 번져 있습니다. 이유는 촬영 도중 조커의 하얀 분장이 보라색 코트에 자꾸 묻었는데 그걸 지우는 대신 오히려 보라색 염색약으로 코트를 칠해버렸다고 하는데요. 결국 염색이 조커의 목에 번지면서 발생한 오게티라고 합니다. If you look, he's got an absolutely enormous purple splodge on the side of his neck. But it's very sadly the very first time you see the Joker. 박물관에 난입한 조커가 독가스로 비키를 제외한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미술품들을 박살내는 장면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커가 쳐다보며 흉내내는 작품은 영국의 화가 토머스 게인즈버러의 더 블루보이로 이 영화에 대한 오마주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30년 후에 개봉한 조커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조커가 유일하게 건드리지 않는 작품은 I kind of like this one. 프랜시스 베이컨의 작품인데요. 인간의 내면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프랜시스 베이컨의 작품들은 다크나이트의 조커를 분장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그림이기도 합니다. Makeup artist and myself are trying to figure out a way to be more threatening. I wound up taking a book of
bacon paintings in them. 그리고 박물관 씬에서 몇 가지 오게티도 있습니다. 조커 일당이 그림들을 박살낼 때 페인트 묻은 손으로 빨간 손자국을 남기는데요.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손자국이 전부 사라집니다. 그리고 배트맨이 비키를 구출할 때 비키를 꼭 붙잡고 그래플링 건을 이용해 탈출하는데 자세히 보면 같이 탈출하려던 제작진의 손이 살짝 보입니다. 조커가 고담의 모든 화장품 속에 독약을 섞어서 도시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데요. 이때 조커가 사용한 독약의 브랜드는 스마일렉스로 이 영화 속 디테일은 아니지만 스마일렉스는 팀버튼 감독의 또 다른 작품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찰리의 아빠가 일하던 치약 공장의 브랜드로 또다시 등장합니다. 이 영화가 DVD 버전으로 출시되면서 발생한 오게티도 있습니다. 배트맨이 조커의 일당을 전부 때려눕히고 배트모빌을 부르는 장면에서 분명 아무도 없어야 하는 배트모빌 안에 핸들을 잡고 있는 손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원래 극장판에서는 손이 안 보였지만 영화가 개봉한 뒤 너무 어둡다는 의견이 많아 DVD 버전에서 영화의 전체적인 밝기를 높이다가 딱 걸린 오게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트모빌이 도착하자 배트맨은 멈추라 하고 손을 내리는데 이어지는 장면에서 다시 손이 올라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영화는 후에 개봉한 많은 배트맨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방향을 잡아준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반대로 팀버튼 감독이 마음대로 바꿔버린 두 가지 설정 때문에 많은 팬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원작 코믹스에서 조커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가 DC에서 가장 독보적인 빌런인데도 그 누구도 조커의 정체를 알지 못한다는 점이지만 극중에서는 잭 네피어라는 마피아 캐릭터로 소개되고 그것도 모자라 브루스 웨인의 부모를 살해한 설정으로 등장해 조커의 매력 중 가장 큰 부분이 사라져버렸다는 팬들의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Didn't do it. I did not have the Joker being the murderer of Batman's parents. That was something that Tim had wanted. 하지만 조커가 브루스 웨인의 부모를 죽이면서 배트맨을 만들어내고 본인이 만들어낸 배트맨과 싸우다 화학이 아픔통에 빠져 조커가 되어버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창조한 관계로 이루어진 플롯은 원작을 떠나서 오히려 팀버튼 감독의 뛰어난 선택에 호평을 준 관객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알프레드가 아직 배트맨이 누군지도 모르던 비키를 허락도 없이 배트케이브에 데려온 장면은 각본가 샘 햄도 해명해야 할 만큼 당시에 많은 팬들의 불만을 샀는데요. And I didn't write that one either. I mean, I agree with you. That is Alfred's last day of employment. 각본가 샘 햄에 따르면 영화의 흐름상 시간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포기한 설정이라고 합니다. 이 치명적인 설정 오류는 결국 팀버튼 감독도 인정했는지 후속작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브루스 웨인이 드립치는 장면도 있습니다. There's security to consider. Security? Who let Vicky Vale into the Batcave? I'm sitting there working and I turn around. There she is. Oh, hi Vic. Come on in. 조커와 배트맨의 마지막 대결에서 공주에 몰린 조커가 갑자기 안경을 쓰며 뜬금없는 드립을 치는데요. 1966년에 방영된 배트맨에 대한 오마주로 배트맨이 로빈에게 안경 쓴 사람은 절대 때리지 말라는 대사를 참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Your glasses. Remember, never hit a man with glasses. 물론 안경 쓴 사람을 때리지 말라는 건 훨씬 전부터 있던 개그로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기도 합니다. 영화 속 마지막 디테일로 조커가 빌딩에서 추락한 뒤 주머니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주머니가 뭔지 몰라서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싶어 찾아봤는데 영화와 함께 출간된 코믹스에 따르면 웃음소리가 담긴 녹음기를 주머니에 담아둔 건데 70년대에 실제로 존재하던 장난감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이 웃음 주머니는 대략 30년 후에 개봉한 DC의 또 다른 작품 플래시에서 이스터에그로 등장합니다. Barry, check this out. This bag laughs. 그리고 영화 속 마지막 오게티로 빌딩에서 추락해 사망한 조커를 자세히 보면 눈을 자꾸 깜빡입니다. 팀버튼 감독의 배트맨 모던 에이지 시리즈 중 1편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 배트맨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